안녕하십니까. 강원교육말금 신근경입니다. 자유학기제로 2학기를 시작한 학생들 많죠. 시험도 없고 체험학습 위주다 보니까 상상만 해도 신날 것 같은데요. 반면에 학교의 입장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체험해야 생각이 쑥쑥 자랄까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이 고민을 지역과 마을이 함께 나누기로 했답니다. 생생교육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대암산과 소양강이 맞닿는 지점에 인제 냇강 마을이 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산세 깊고 인적 드문 곳인데요.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 3일은 농촌 체험을 즐기러 온 인파로 북적인다는데요. 오늘은 원통중학교 학생들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자유학기제거든요. 농촌 체험하러 왔어요. 도시에는 아주 다양한 체험 장소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그러한 장소가 사실 도시에서처럼 많이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침 인제 냇강마을에서 이런 좋은 농촌 체험 활동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체험마을 수십 개가 연합해 만든 강원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인제 냇강 마을도 그중 한 곳인데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를 통해 우리 농촌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포부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진로 탐색 및 진로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그 생명산업의 기반인데 그 아이들이 농업을 너무 몰라서 그 바른 먹거리와 그 농업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이번 체험학습의 취지인데요. 최근 냇강 마을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들꽃 산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곳곳에 심어놓은 수십여 종의 들꽃들은 냇강 마을이 주목하는 미래 동력입니다. 농농사나 밭농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른 것도 하니까 좀 색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농업과 농촌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고 또 주민의 삶의 질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들꽃을 심어서 마을도 가꾸고 또 도시민들한테는 또 찾아오는 휴양마을도 만들고 그래서 농촌이 아름답고 또 소득도 되는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싶어서 이런 들꽃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들꽃은 관광과 조경뿐 아니라 식품으로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냇강 마을에선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차의 재료로 쓰고 있는데요. 주민 30여 명이 직접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 꽃차를 공부하기도 했답니다. 찻잔 속에서 만개하는 꽃의 자태에 감탄이 쏟아지는데요. 커피나 탄산수, 에너지 음료 같은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은은한 향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향이 되게 좋은데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작년에 저희 냇강 마을이 들꽃을 조성하는 마을 사업을 하면서 이 들꽃들이 이제 많이 자랐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꽃차 소믈리에라는 게 있어서 저희 마을 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까지 부부들이 다 같이 1년 정도 꽃차를 가지고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꽃차 소믈리에를 하게 됐고 지금 마을에서 자라는 천일홍이나 맨드라미를 이용해서 꽃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일정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수업도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수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 바로 농업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마을의 수질을 관찰하고 생태 보고서도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돗물이랑 하천물이랑 급수금 비교하려고 떠온 거예요. 환경에 주목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농촌의 모습. 아이들에게도 분명 신선한 자극이 됐을 겁니다. 올 국수 시험을 보면서 물도 좀 아껴 써야 되겠고 환경도 좀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과 글만으론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경험들이 먼지처럼 쌓여가다 보면 깨닫게 되겠죠.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말입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시간 마을 부녀회에선 아이들의 식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 메뉴는 비 오는 날에 생각나는 부침개와 구수한 두부 부침, 신선한 채소 샐러드인데요. 모두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것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고 고기만 너무 좋아하고 자기 입맛대로만 먹으려고 해서 저희 마을에 저기 방문한 동안만이라도 저희 마을에서 난 농산물로다가 건강하긴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자연식으로 푸짐하게 구성된 식단. 다행히 아이들 입맛 공략에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캠프장을 조용히 빠져나가는 두 여학생.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데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공포 체험하러 가요. 주민들과 선생님이 함께 담력 테스트를 준비한 겁니다. 네, 낮에는 학생들이 주로 학습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오락적인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그러한 담력 테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귀신 역할을 맡은 친구들을 곳곳에 배치하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마을 주민들로 이뤄진 안전 요원도 대기시켰습니다. 짜여진 각본이라는 걸 알면서도 괜스레 흥분되고 긴장되는데요. 어설픈 이벤트지만 아이들의 기억 속엔 즐거운 추억으로 남게 되겠죠? 다음 날 얘들아 기상! 기상! 얘들! 텐트에서의 1박. 아이들에겐 어땠을까요?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그래도 표정은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학교 등교할 시간인데 이런 반 친구들과 함께 자고 이렇게 야외 수업하니까 좋아요. 그럼요. 이 얼마나 행복한 수업입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도 필요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교실 밖에서 배우곤 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날 오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환경교육이 계속됐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을 원하는 시장 요구에 발맞춰 농촌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EM을 이용한 화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고 배향에 만든 것이 바로 EM인데요. EM을 이용하면 진드기나 벌레가 꼬이지 않아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환경적인 분야가 매우 주목받고 있는데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료나 농약 등 그동안의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 농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하고 그 중심에 EM을 활용한 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EM을 잘 활용해서 환경도 보존하고 바른 먹거리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EM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학습의 마지막은 정성껏 쓴 손편지와 함께 EM 화분을 군부대에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어서 재미있었고 농촌 체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재미있던 1박 2일이 된 것 같습니다. 농촌 체험도 좋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재밌었고요. 다음부터 이런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농촌 체험 마을! 요즘은 강원도에 사는 학생들조차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업에 쫓기기도 하고 농업과 어업을 낮추어 생각하는 편협한 인식 때문인데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농어촌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소식통입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9월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 체험처 발굴과 관리, 프로그램 컨설팅, 체험 지원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체험 중심 진로 교육의 품질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 최초의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 가정중학교가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가정중학교는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10월 5일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9월 6일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 강릉, 속초, 양양, 태백 등 5개 권역을 돌며 입학 설명회를 엽니다. 가정중학교는 전교생이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문화, 예술, 체험 중심의 다양성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강원도 내 학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생활기록부 등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새 학급 36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2016 강원도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는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축구, 야구 같은 인기 종목뿐 아니라 플라잉 디스크, 티볼, 플로어볼과 같은 뉴 스포츠 종목이 많이 편성된 대회인데요. 지난해보다 28팀, 1000여 명이 늘어난 653팀, 9,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승팀은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봄볕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엔 딸 내보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을 햇빛이 좋다는 뜻인데요. 하루에 20분 정도만 쬐도 뼈 건강, 정신 건강에 두루두루 좋다고 합니다. 햇빛 충전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